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은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의 전쟁은 민족의 형성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혼합된 형태인 반면에 통일신라 이후의 전쟁은 방어전이 위주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부터 19세기 이전까지 우리는 주로 남쪽으로부터는 외에게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북방 이민족에게 침입을 받는데요. 특히 고려 시기에는 북방 민족인 거란, 여진, 몽골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진의 침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진의 침입 무렵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동시에 여진이 어떤 세력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는 대륙 북방 초원의 거란, 대륙의 송, 그리고 한반도의 고려라 할 수 있습니다. 1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들 국가들 간에는 큰 마찰이 발생하였죠. 먼저 거란과 송 사이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거란은 송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양국 간에 수립된 전연의 맹약에 따라 송은 매년 거란에 상당한 양의 은과 비단을 보내야 했습니다. 뒤이어 거란은 고려 역시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침공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죠.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차단하고 고려의 조공을 받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전쟁 자체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거란군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송나라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했고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두 나라에 대해 예를 지키며 안정과 신리를 추구하였습니다. 11세기 후반이 되면서 세 나라 사이에는 경쟁과 긴장 속에서 많은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고 동북아시아는 공존과 교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나름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11세기 말부터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진족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의 부족별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 시기에는 부족마다 상황에 따라 고려 혹은 거란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하얼빈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던 완안부라는 부족이 세력을 키우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족은 유능한 부족장의 지휘하에 주변의 여진 부족들을 규합하였고 그 세력권도 점차 늘어나 두만강 일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완안부족의 성장은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진 부족 중에는 고려 근처에서 고려의 행정구역처럼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완안부족이 세력을 뻗치니까 고려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고려와 여진 간의 본격적인 충돌은 1104년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완안부의 군사가 대립하던 부족을 추격하여 고려의 변경인 정주의 관문 밖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때 고려는 대패를 당하고 승세를 탄 여진군이 정주 관내로 들어와 약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숙종은 그 유명한 윤관 장군을 지휘관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윤관 장군이 또 지고 맙니다.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고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최강자였던 거란과의 전쟁도 승리로 종결지었던 고려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복속되어 있던 여진에게 패전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관은 고려 숙종에게 군대 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건의하고 별무반이라는 기병 주력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07년 예종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17만 별무반 대군을 동원해 여진 정벌을 시작합니다. 고려군은 여진족을 대파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점령한 지역에 여러 성을 짓고 인구를 이주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정은 그리 길지 못하였고요. 완안부가 계속 군대를 파견해 반격해오자 지어놓은 성들을 수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려 조정 내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었고요. 이러던 와중에 완안부는 아예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금으로 한 후 남아있던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하고 중국 북부 지역을 아예 점령해버립니다. 그 사이 고려의 왕은 인종으로 바뀌었는데요. 결국 인종은 금에 대해
군신의 예를 바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는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대하고 금나라와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거란이 마지막으로 침입한 지 이미 100년이 흘렀죠. 대부분의 지배 세력들은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의 체면과 명분을 우선하여 외국 세력의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내치를 중시하고 안정된 대외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굴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를 보전하는 좋은 계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치론의 우세로 고려 초의 상무적인 기상이나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북진 정책 등은 타격을 받고 더 이상 추진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지배층들의 반발은 7번 주제에서 설명했듯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여진의 침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종 때 윤관의 여진 정벌로 잠시 우위에 있긴 하였지만 이후 강성해진 금국의 사대 외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고려의 대외관계,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